영어 단어를 완전히 정복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빵빵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오늘 그 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요, 알파벳 E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나왔었어요. E는요, 알파벳에서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별했었죠? 모음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모음일 때는 뭘 주의하라고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잊지 않았죠?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이에 대해서요. 의미도 중요하지만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파벳 E의 의미부터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살면서요. 속담이라는 거를 많이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 생활하고 굉장히 좀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희망을 주는 그런 속담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요. 가장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속담이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속담입니다. 선생님, 전혀 연상이 안 되는데요. 자, 이거 연상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위쪽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렇죠.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어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항상 이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거나 창피하거나 민망해했을 때, 그렇죠. 다 눈치챘죠. 그렇죠?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찾아요? 일단은 뭘 쥐구멍을 찾아? 일단은 내가 그렇죠. 나갈 입구를 찾잖아. 근데 입구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렇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죠? 지금 2개의 속담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2개의 속담에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솟아날 구멍, 쥐구멍. 뭘 의미합니까? 구멍이라는 건 뭐예요?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거죠.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 속담에 나오는 구멍의 차이는 뭐예요? 같은 점은 뭐예요? 그렇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을 피해서 도피하고자 할 때, 도피해서 다른 공간으로 가고자 할 때 이용하는 통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구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주 지겹도록 보죠. 그죠? 어딜 들어가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비상구죠. 비상구. 비상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공간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화재가 나거나, 그렇죠. 어떤 대피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비상구를 찾습니다. 이 비상구를 찾게 되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게 있죠. 보통 이제 비상구가 있는 곳은 뭐예요? 출입구가, 그렇죠.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하고 비상구를 같이 쓰는 데는 없죠. 그죠? 그게 굉장히 이상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이 비상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출입구가 있고 비상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속담에서 나온 구멍이 2개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그래요? 큰 건물.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큰 건물일 때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으면 비상구가 있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비상구가 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는 재벌인 겁니다. 재벌인 거예요. 예, 눈치 못 챘죠, 그죠? 예, 자기 집에 비상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거의 자기 집은
문이 하나죠, 그죠? 큰 건물일 때 비상구가 있는 이렇게 문이 두 개인 형태가 됩니다. 비상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exit라고 얘기를 하죠. exit. exit라는 그 알파벳 스펠링을 보니까 EXIT. 그래서 E라는 알파벳이 단어 맨 처음에 스펠링으로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습니다. 과연 E가 뭐길래 이 exit라는 단어 앞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E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은 이렇게 쓰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는 소문자 E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연상법을 보면은 E가 보니까 좀 약간 좀 재미있죠. 위아래로 뻥 뚫렸어요. 소위 말해서 뭐와 같아? 입구가 두 개 있는 거지. 하나가 출입구면 하나는 비상구입니다. 어떨 경우에? 큰 건물일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이는 이렇게 쓰고요. 지금 보시면 소문자이는 그렇죠. 한쪽은 닫아놓고 한쪽을 뻥 뚫어놨죠. 출입구가 하나예요. 왜? 작으니까. 작은 공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알파벳 E는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뭔가 의미가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E의 의미는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의미가, 그렇죠. 뻥 뚫려 있죠? 그래서 뚫려 있는 개념입니다. 뚫려 있으면 뭐예요? 공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가 있죠. 그래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알파벳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요. E가 쓰이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었죠? 비상구, exit라고 얘기를 합니다. exit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보니까 E라고 나왔어요. 왜? 통로 역할을 하니까.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쉬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어요? enter. 이렇게 읽죠?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마찬가지로 통로를 들어가다라는 뜻이니까, 공간을 들어가다라는 뜻이니까 앞에 E가 붙어 있네요. 이러면 대충, 그렇죠.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것뿐이 아니죠. 자, 이 단어를 봅시다. 예, 너무나 쉬운 단어. ear. 무슨 뜻이에요? 귀입니다. 우리 귀. 선생님, 귀하고 통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귀를 통해서 바깥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렇죠. 통로의 역할, 사방이 뚫려 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뭐예요? 눈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양쪽에 달려있죠. 그죠? 왜 눈은 또 그럴까? 그렇죠. 바깥 세상의 광경을 눈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이일 때 이도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단어, 우리가 뭐 굉장히 오늘 단어들이 쉽네요. eat. 무슨 뜻입니까? 먹다라는 뜻이죠, 먹다. 그럼 눈치챘죠? 왜 eat예요? 왜 e가 있어? 그렇죠. 바깥에 있는 그런 음식을 입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도 알파벳 E를 썼습니다. 이의 의미를 아시겠죠? 선생님.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어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보지 뭐. 자, 이 단어 보세요. 자, 어떻게 읽습니까? 갑자기. 자, 요 단어가 뭐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뭐 기초 단어는 아닌데, 우리 그 단어집에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실 때 좀 어려워도요, 말씀드렸죠? 낙엽처럼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3번, 4번, 5번 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익혀집니다. elud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elude.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떠한 것을 교묘히 빠져나가다, 회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로 시작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단어도 볼까요? 이것도 많이 본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export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수출하다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그렇죠.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하다. 우리나라라는 공간에서 국외라는 공간으로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가. 그래서 이가 있는 겁니다. export 그러면 수출하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보겠죠, 그죠? enrol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등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등록하다. 학교에 등록하다. 사실은요, 이 그 학교 리스트 명부에 기입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이제 은유적으로 학교에 등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왜 이로 시작하는 단어였는지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단어를 외우실 때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알파벳 2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했고요. 굉장히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알파벳 그 의미와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 알파벳 의미, 연상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방식입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일 링거 이 박사님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알파벳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단어를 외우는 암기법 그것이 사실 이제 그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그 널리 보편화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 영어 강사 이제 최재봉 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맨 처음으로 이 연상법을 소개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그걸 알게 돼 갖고 그래서 사실 그걸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유사성이 좀 있어서 요걸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 조율을 하느라고 저희가 한 3주 정도 좀 방송이 좀 지연이 됐는데, 이분께서 이제 그 학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로 잉글리시라고, 거기서 이제, 많이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조율을 하면서요, 감사하게도, 저희 그 일빵빵 재능 기부하는 그 방송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셔서 100분 그 양보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유사성이 있는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흔쾌히 좀 도움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에로 잉글리시 최재봉 강사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 좀 특이한 걸 많이 하세요. 이분도 좀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뭐 스피킹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제가 보니까 토익 스피킹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사진 보고 이렇게 뭐 문장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학원 사업을 하시는데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양보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흔쾌히 양보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이제 그 강의마다 이런 출처를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음, 이의 발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발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페이스북에 마찬가지로 jeff.sh 서.92
친구 등록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 여러 청취자분들과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트위터 들어가셔서 이제 일빵빵 여기 팔로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강의 업로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의 발음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요,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는요, 알파벳 이는, 발음이 굉장히 좀 중구난방입니다. 저희가 이제 A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A는 규칙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는요,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음이 지금처럼 이나, A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는요. 그래서 사실상 요걸 이제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누굽니까? 예, 갑자기 또 확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 저희가 이 규칙성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요, 이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발음이 이겠죠, 그죠? 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이라고 발음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죠. 그래서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발음상 어려워하는 것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는요, 주로 뒤에 A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어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 A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EA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EA로 나와도요, E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발음교를 보시면요, 지금처럼 I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E라고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나올 거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EA가 같이 나오는 거니까요, 아예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EA가 나오는 단어, EA의 발음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ear 이렇게 발음을 하죠. 우리가 귀 여기서 이제 ear 뒤에 이렇게 발음되는 건 R이 있기 때문에 발음되는 거고, 앞에 있는 이라고 발음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발음해보세요. east, 그죠? east 이렇게 발음하지도 않죠, 그죠? 그냥 이라고 발음을 하시는 겁니다. east. 그 다음 단어. 그렇죠. each,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A로 주로 많이 쓰이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단어. 그렇죠. easy. 좋습니다. 지금 단어를 보시면 다 공통적인 게 EA로 시작을 하죠. EA로 시작하는데, EA로 시작한다 해서 EA 이렇게 발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의 EA라고 발음되는 건 거의 없어요. E 아니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단어들은 E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EA 중에서 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E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규칙성이 있어요. 뭐냐? EA 다음에, 지금처럼 EA 다음에 그냥 단어가 나오면 그냥 E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주로 R, 거의 R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길게 나올 때, 다른 단어들, 다른 스펠링들이 막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나올 때, 그럴 때는요, 길게 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라는 발음을 안 하고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어라고 좀 발음을 하는 거예요. 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요거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교재 있으신 분들도요, 교재에다가, 그렇죠,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써놓으세요.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발음이에요. 발음인데, 요 R은요, 반드시 거의 R이 뒤에 들어와 있어요. 이 A 다음에 R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거의 이 발음이에요. 자, 이 단어들인데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 그렇죠. yearly 이런 사람 없죠. 일찍이라는 뜻인데 yearly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뭐라고 발음해요? earl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 EA인데요. E라고 발음 안 해요. 왜? 뒤에 R 다음에 뒤에 지저분하게 막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끌라는 뜻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earl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어들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눈으로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그 규칙성을 해놓지 않으면 선생님 EA인데 어떨 때는 E라고 발음하고 어떨 때는 어라고 발음합니까? 이래서 E는 어렵네요. 영어는 어려워.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처럼 EA는 보통 E라고 발음하는데 뒤에 R 다음에 길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나올 때는 어라고 발음을 하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구에 살고 있죠? Earth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Earth라고 발음하죠. Earth. 어라고 발음합니다. 왜? EA인데 그렇죠. 뒤에 R 다음에 지저분하게 막 나왔잖아. 그러니까 길게 끌어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하고 구별하라고. 아까 잠깐 배운 거 귀라는 뜻 뭐 있었어요? ear 이렇게 발음했죠. 그럴 때는 EAR인데도 E라고 발음했단 말이에요. 왜? 뒤에 지저분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냥 ear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죠. E 다음에 R 다음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올 때는 어로 발음을 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로 발음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단어만 보면요. 나중에 이거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지구를 누가 Earth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Earth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발음이 되겠죠. EA 다음에 R 있고 뒤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ea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두 개를 배웠어요. EA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E로 발음될 경우 혹은 어로 발음될 경우 동시에 두 개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E 다음에 몸이 나오는 경우는 주로 A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EA 발음만 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E는 단어 앞에 올 때 단어 앞에 E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A도 어렵지만 왜? A는 아예 그냥 여러 가지니까 좀 혼동되긴 한데 E는 미쳐요. 왜? 둘 중에 하나거든. E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E로 발음을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별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거의 99.9% 이 규칙을 떠나질 않습니다. E가 단어 앞에 올 때, 지금 A는 떨어져 나간 거야. 알겠죠? E만 오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게 기본적인 발음인데요. E가 단어 앞에 올 때, E 혹은 에, 혹은 E로 발음을 하기도 한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발음기호는 일단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발음기호, 앞에가 에로 발음이 되겠죠? 뒤에가 E로 발음이 되겠죠. 요 발음 기호를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눈으로 좀 익혀놔. 지금 익혀두세요. 1초만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자, 뚫어지게 보셨나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뚫어지게 바꿔요.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나 E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글쎄, 이 대문자로 써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소문자만 보다가 이 대문자 보면 좀 혼동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면 거의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단어들입니다. 자, 이것 발음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배우지도 않는데 테스트부터 하십니까? 예, 단어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먼저 발음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E예요. 단어 앞에 E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발음이 에 아니면 E라고 발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example를 보자고, 보기를. 자, 먼저 이 단어 읽어보세요. 그렇죠. every 이렇게 발음하죠. 뭐라고요? every. evil이 이렇게 발음은 없죠. 예, 설마 every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발음이요. 해보세요. 그렇죠. 오늘 많이 나왔네. exit 이렇게 발음하죠. exit. 에라고 발음을 합니다. 제가 입이 꼬이네요. 앞에 E는요. 에라고 발음을 했어요. 분명히 에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요. 그렇죠. 경제란 뜻이니까 어떻게 발음해요? 누가 에코노미 그래.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는 economy 이렇게 발음했어요. economy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앞에 E를 E라고 발음을 했어요. 좋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번째 단어 발음해보세요. 그렇죠. affect 이상하죠? effect. 한 번 더. effect.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요. 그렇죠. 교육하던가? educate, educate, educate. 애 발음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이것도 많이 봤죠? empty, empty, empty. 좋습니다. 따라오세요. 애 발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아, 너무 쉬운 단어. enough, enough, enough.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발음, every, exit, economy, effect, educate. 애 발음, empty. 애 발음, enough. 이 발음. 그럼 도대체 지금 보시면 단어 앞에 e가 있는데요. 단어 앞에 e가 있는데 어떨 때는 에로 발음을 하고 어떨 때는 e로 발음을 하죠. 알파벳 e가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e로 시작하는 단어를 읽을 때 너무 헷갈립니다. 헷갈려도 너무 헷갈려요. 에냐, 이냐. 이게 상당히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완벽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발음해 보세요.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every. 두 번째 단어. exit. 세 번째 단어. 단어를 발음하세요. 그렇죠. economy. 네 번째 단어. 발음, 단어. effect.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educate. educate. 좋습니다. 여섯 번째요. empty. empty. 일곱 번째 단어요. enough. enough. 지금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뭔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셨나요? 발견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강의가요, 녹음이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새벽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뭔가 약간 좀 달랐어요. 뭐가 다른 걸 눈치채셨나요? 지금 보세요. every죠? exit죠? economy. 이렇게 발음했죠. 지금 제가 O에다가, 그렇죠. 이 섀도우, 이렇게 딱 색깔을 칠했죠. 이것도 앞에 칠하지 않고, 뒤에 E에 칠했어요. effect. 이렇게 칠했죠. effect. E라고 발음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educate, empty. 그 다음에 그렇죠. E가 아니라 O 위에 색깔을 칠했죠. 그래서 발음을 enough. 앞에 E는 E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 간단하죠. E는요. 그냥 단독으로 E로 쓰일 때는 E 아니면 E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강세. 강세에 따라 구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단어를 읽으려고 하니까 발음하려고 하니까 이게 에로 발음되는지 이로 발음되는지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지금 보시면 every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 없죠. 그죠? every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처음에 강세가 있죠. exit 처음에 강세가 있죠. 강세가 있을 때는 에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economy 이러지 않죠? economy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두 번째 강세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e라고 앞에 e를 e라고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economy. 그 다음 단어 그렇죠. affect 이렇게 발음 안 하죠. effect 이렇게 발음합니다. 강세가 뒤에 있어요. effect. 그래서 앞에가 살짝 죽는 거야. 그래서 e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educate 그죠? 강세가 앞에 있죠. educate 그렇죠. empty 이러지 않죠. 그죠? empty 이렇게 발음하죠. empty 앞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enough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야. enough 분명히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냥 e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발음기호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제가 발음기호 아까 했었죠. e는 에 아니면 e라고 발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음기호를 보여드렸죠. 뚫어지게 보라 그랬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에라고 발음되는데 위에 뭔가 삐침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강세란 뜻입니다. 강세가 있을 때는 에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강세가 없을 때는 이의 순수한 발음 그냥 이 그대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 순간순간 공부하실 때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확실하게 구별했다라고 믿고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1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 따라서 이제 쉬운 단어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기초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일부러 놨어요.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거 알고 지금 놨습니다. 지금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바로 전 강의까지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지금 아마 이 단어들을 발음하라 그러면 제대로 발음하는 분들이 10분 중에 두세 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발음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냐, 애냐. 둘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규칙. 강세에 따라서 강세가 있을 땐 에. 강세가 없는 이는 그냥 이 발음. 요것만 알아두시면 어떠한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를 발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발음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죠? 의미 몰라도 상관없고 일단 발음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렇죠. 앞에 이를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그렇죠. emperor. 이가 강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imperil 이렇게 발음은 안 한단 말이야. empero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이건 좀 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하죠? 강세가 여기 있네요.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누가 emotional. 강세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emotional. 눈에 보이는 어려운 스펠링이나 긴 단어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에 기죽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요. 좀 몰라도 돼. 일단 발음해보세요. 뭔가 좀 길죠. 이것도 뭔가 수상하지. 발음해보세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enormous. 앞에 이가 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발음이요. 이런 거 애매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에 따라서 경우에 뭐 enforce 하는 사람도 있고 enforce 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enforc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강세가 여기 있어요. enforce 한 번 더 enforce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헷갈렸죠. equipment인지 이렇게 써드리면 할까요? 그렇죠. equipment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두 번째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는 그냥 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equipment 뭐라고요? equipment 한 번 더. equipment 좋습니다. 이로 시작하는 단어의 결정체.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죠. 뭔가 그렇죠. 뒤에 기니까 좀 수상쩍죠.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그렇죠. exaggerate.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exaggerate.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게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이거 회화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이것도 발음을 exhaust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exhaust야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가 맞을까요? 지금 발음하는 거 보니까 대략 강세가 뒤에 있죠? 그렇죠. exhaust. 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잘 봐두세요. 그 다음 단어. 그죠? 뭐 전시하다, 진열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거 주의하세요. exhibit이 아닙니다. 뒤에 강세가 있어요. exhibit. 자, 그럼 대략 알겠죠. 그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시면서 자꾸 읽어버릇 하시면 됩니다.
9번째 단어요. 그렇죠. evidence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evidence.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evidence. evidence. 다 저희 교재에 있는 단어들이니까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우실 때 꼭 그렇게 해두세요. 마지막 단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뒤에 읽기가 좀 곤란하죠. 그죠? estimate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estimate, estimate, estimate. 에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이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음 혹은 에 발음인데요. 요것도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 그 지금 발음이요 estimate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 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에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요 발음 기호 보면 이라고 발음하는데 에라고 이라고 그냥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에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발음이 좀 그러니까 혼동돼서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에도 강세 표시를 제가 다 해놨는데 아마 이라고 발음되는데 그냥 그 이 알파벳 이라고 에 발음이라고 이렇게 발음 기호가 되어 있는 그런 단어도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사전마다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강세를 일단 생각을 하셔갖고요. 강세가 뒤에 있다. 이에 없다 그러면 그냥 이를 이 발음하시면 되겠고 이에 강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에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까지도 사실은 혼란스럽게 씁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제대로 쓰려면 이게 이, 에, 그죠? 이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사전에 따라서 혼란해서 쓰는 경우인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세에 따라서 아시겠죠? 강세에 따라서 이냐, 에냐 그걸 좀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99%는 다 끝났습니다. 이 발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발음 배웠어요? 이,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아까 이, a, 뒤에 r, 발음. 그죠? 네,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글쎄 이건 그냥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아주 독특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첨부를 했습니다. 간혹가다요. 예외죠. 그죠? A라고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조금은 주의를 해두세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것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독특한 예외인데요. 발음교 이렇게 됩니다. A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많이 보는 단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요? 카페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카페가 아니라요. 뒤에 올 때는 A라고 발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가 아니라 카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카페 그러잖아요. 그죠? 카페. 근데 그게 아니라 카페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A라고 발음을 해줘. 왜 그럴까? 그렇죠. 몇 번 나왔었죠. 이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외래어예요. 순수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A라고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커피 전문점 가서 그죠? 카페 라떼 시키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 뭐라고 발음해요? 카페 라떼. 절대 그렇게 발음 안 하죠. 카페 라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에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런 거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나중에 회화를 할 때도 좀 많이 쓰고 미드를 보실 때도요. 이런 발음들이 많이 들리니까 좀 낯설어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제 외국 가셔서 뭐 음료수 시킬 때 라떼라떼는 몰라요. 못 알아들어. 라떼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5번째 알파벳 E의 의미와 발음에 대해서까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단어들 있죠? 제가 그냥 기초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발음과 의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고 발음하실 때는요. 이만큼은 발음 기호 보지 마시고 강세를 좀 보세요. 발음 기호에 강세가 나와서 그 강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죠. 원음 올릴 거고 그 다음에 테스팅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